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죠. 바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 정부랑 지금 좀 왔다 갔다 티격태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격태격을 넘어서죠. 근데 이제 이 존 바이든 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 전기차 산업 공약이 현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수많은 전기차 충전 설비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고요. 우선 7,500만 달러로 규정한 전기차 세제 혜택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이고요. 현재 전기차 판매가 활발한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가 이 규제에 걸려 새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미미한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친환경 기술 전문지 바로 클린 테크니카가요. 이것은 신산업 주도 기업을 방해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요. 초기에 각 제조사당 20만 대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서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각 제조사마다 판매량에 따라서 선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 이제 이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의 대상을 영구히 미국 내에 생산된 모든 전기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도 중산층 이하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도 삭감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요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좀 집중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석탄 연료 생산과 부동산 사업에서 드리는 보조금도 삭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재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에는 세금 혜택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이 복원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탄력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피아트 클라이서와 푸조 시트로인 그룹이 합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 스텔란티스의 로고가 지난 9일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스텔로는요 유래한 별이 함께 빛나다라는 의미로 지닌 스텔란티스는 신규 로고의 산하 14개의 브랜드와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별들로 색이 넣었다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신규 로고가 공개돼서 두 자동차 대기업의 합병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1년 1분기 말까지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요, 신규 로고는 산하 14개 자동차 브랜드로 구성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강점을 결합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전문성이 포함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텔란티스라는 이름과 함께 차세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새로운 리더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브랜드의 혁신성, 개정 정책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새로운 이사의 명단이 발표를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수의 사회 이사가 포함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의 대표로 선출된 이사회는요. 회장 존 엘칸, 부회장 로버트 푸조, 수석 독립이사의 앙리
카스트리에스, 사회이사의 안드레 아넬리, 피오나 클레어 지코니, 니콜라스 듀포크, 앤 프란시스 갓 비히어, 그다음 왕링 마르텔로, 자크 생쥐페리, 케비 스콧,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영국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탈내연기관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급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은 시장 타격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는요, 지난 4일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와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마이크 우즈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은요, 최근 영국 정부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적극 검토하면서 영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는요, 만약에 판매 금지가 시행될 경우 영국 자동차 시장은 연간 판매량이 230만 대에서 80만 대를 주며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며 충전시설 부족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목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적극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영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또 내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승용차는 킬로미터당 95g, 상용차는 147g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요, 내년 기준보다 승용차는 37.5%, 소형 상용차는 3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고요. 또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내년부터는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법규를 대부분 자국 법령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이요, 북미 지역의 전기차 셀과 배터리 팩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요 22만 달러를 투자 제너누가 엔지니어링 및 기획 연구소를 착공을 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은요, 채터누가에 56만 4천 평방 피트의 전기차 생산 확대 및 19만 8천 평방 피트의 배터리팩 조립 시설과 함께 전기차 생산과 엔지니어링을 위한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라 하고요. 폭스바겐은 조지아에서 제조한 배터리 셀을 새로운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오늘 2022년에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폭스바겐 ID4 전기차 SV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이 지역에서 엔지니어링 역량을 높이는 것 외에도 생산 비용과 개발 주기를 낮추는 차량 개발과 생산의 모든 측면을 현지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고 합니다. 현재 배터리 테스트와 검증은 독일의 브라운슈바이그, 폴프스부르크 등 2개 연구소와 그다음 중국 상하이, 장춘 등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너누가에서는요, 배터리 구성품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면 엔지니어의 노하우를 현지 생산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최고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볼프강 덴멜바우어 에브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에서 배터리를 테스트하면
미국 고객들을 위해 더 빠르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잘 튜닝된 차량을 출시할 수 있다면서 미국 고객들이 매일 접하는 조건에서도 배터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지사는요, 미국 폭스바겐은 업계 선두주자로 테네시 경쟁의 핵심이라며 폭스바겐이 세계 유일의 최신 배터리 연구소를 테네시에 선정해 기쁘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연구소는요, 압력 및 침습 테스터, 부식세 5개의 폭발 등급의 실내 온도 챔버 및 도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거친 조건에서 차량 구성 요소의 무결성을 시험하는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BMW 이야기입니다. BMW 그룹이요. 지난 11일 날 개최했던 넥스트 겐 2020에서 전기구동에 대한 모든 요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BMW는 2013년 i3와 i8을 출시하며 전동화 전력의 앞선 행보를 보여왔으며 또 기본적인 개념을 고객이 원하는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선도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BMW 그룹은요, 전기 이동성 및 모델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BMW의 이 드라이버 기술은요, 현재 5세대에 이르렀고요. i 브랜드를 통해 고전압 배터리, 전기 모터, 배터리셀, 파워 일렉트로닉스, 충전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2년 내에 전동화 모델을 25개로 늘릴 계획이라 하고요. 2021년 말까지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새로 등록된 모든 BMW 및 미니의 모델의 약 13.3%가 완전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고요. 그룹은 또 이 비율을 2021년까지는 4분의 1로, 25년까지 3분의 1로, 그리고 30년까지는 절반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동 파워트레인이 전 세계 74개 시장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판매량도 작년 기준으로는 50만 대가 넘어섰고 내년 말까지 1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모터, 고전압 배터리, 충전 기술 및 파워 일렉트로닉스의 품질은 지난 2011년부터 이 i 브랜드로 얻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공장에서도 영양센터에서 공장에 또 전기 드라이버 시스템 영양센터에서 8개 생산 라인을 전동화 모델용 배터리 모듈과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 및 전기 모터를 제조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라인을 또 추가해서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릴 것이라 하고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딩콜핑이라는 공장에서 현재 그게 천천히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그룹에서는 전기 주행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 체인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2019년 미넨에 설립된 배터리 영양센터는요, 구성 및 설계를 통한 연구 및 개발에서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기술의 전체 가치 사슬을 매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배터리 셀을 개발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2022년 이 센터는요, 연구 결과는 이제 파일럿 공장에서 실행될 예정을 하고 또 근처에 또 파스 도르프에서 현재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세스 체인을 커버하는 최초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만들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테스트도 이제 느르부르크링 코스에서 운전 등 다양한 종의 조건에서 또 모든 조합을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보통 이제 BMW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뭐 부품 받죠. 현재 자동차 산업 구조가. 근데 이제는 1부터 10까지를 모든 거를 전부 다 BMW 그룹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부품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거는 사실은 제초긴 하지만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차근차근히 실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BMW에서 모든 전동화 모델들은 전부 다 BMW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지스토리 팟빵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지스토리는 구독, 팟빵파티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